아까들 자 6월 모의고사 20번 들어갈 거고요. 쌤 지금 집에 와서 찍고 있어요. 지금 시각 12시 반. 너희도 아마 공부를 하고 있겠지? 쌤도 열심히 찍어서 너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현관펜을 미리 한번 쳐봤어요. 보세요. 천천히 넘길 테니까 너희도 현관펜 먼저 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들어가 볼게. 자, 고려해보래요. 두 명의 운동선수를 고려해보래요. 이 두 명의 운동선수 둘 다가 원해. to play, 뛰기를 원해.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리그에서 그 자기가 이제 대학교 타이틀 달고 그런 그 선수로서 일하고 싶은, 운동하고 싶은 그런 운동선수인 겁니다. 자, 두 명 중에 한 명은요, 말을 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녀가 has to, 해야 한다. work,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치,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치? 근데, the other, 다른 선수는요, 사용한대요. 자, 뭐를 사용하냐면, goal setting이 여기서 이제 목표 설정이라고 쓰이고 있어요. 자, 한 명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계속 열심히만 하는 거고, 다른 한 명은요, 목표 설정을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떤 계획이냐면, 자, 이 친구 보시면 트랙이라는 건 기본으로 원래 정해져 있는 달려야만 하는 그런 트랙이잖아. 그치? 일종의 뭐 코스, 뭐 계획이라고 봐도 되고요. 트랙 위에서 머무르는데, 그리고 자, work랑 stay가 병렬입니다. 구체적인 스킬들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스킬이냐면요. She is lacking. 그녀가 부족한 그 스킬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목표를 딱 설정해놨지? 그치? 트랙 위에서 머무르되 자기가 부족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실제로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랑 얘기한 적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요. 알고 모르고를 구별할 줄 아는 거죠. 됐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치? 이 두 번째 운동선수는 자기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둘 다가 working hard, 열심히 노력하거든? 근데 후자가요, is working smart, 더 똑똑하게 노력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똑똑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자는 누군지 알겠지? 자, 이런 거 골라낼 수 있겠죠? The other. 자, 이 친구다. 그치? 4번 문장 가보자. It can be frustrating. 좌절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나왔지? 그럼 진주어가 여기서부터다. 그쵸? 자, 보시면 다시. 좌절시킬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극단적으로 노력을 했어.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make, not make, 만들지 못하는 거야. progress, 진보를, they wanted, 그들이 원했던. 여기까지 괜찮죠? 열심히만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진전은 못 이루어낸 거야. 그러면 굉장히 좌절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드는 것은 drive, 자, 여기서 drive라는 단어는 추진력이라고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맥락상 이 단어가 좀 중요하게 쓰인 것 같으니 별표를 좀 달아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좀 추진력이래요. 무슨 추진력이냐면요. utilize, 이용하다잖아, 그치? 정신적인 멘탈. 그 기여는 장치예요. 지금 여기서 요게 utilizing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잠깐만 여기서 지금 주어가 아니라 이게 그냥 동명사만 나오고 끝나네요.
동명사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made가 pp로 쓰였어요. 그거 다시 괄호해줄게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줄게요. 5번 문장 보세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점이 뭐냐면 추진력이에요. 뭔가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드라이브, 땡겨낼 수 있는 추진력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추진력이 없잖아, 그치? 끌어당기는 힘이 없잖아, 그쵸? 근데 아까 그 두 번째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 열심히 노력하고 플랜이 있었죠. 플랜이 있었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딱 정해서 노력을 했잖아, 그치? 뭔가 이제 그 약간 땡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쵸? 그 약간 그걸 말하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추진력이래요. 근데 그 추진력이 뭐냐면 자, 글쓴이가 말하는 추진력이 뭐냐면 이용하는 건데요. 정신적 장치를 이용하는 거래. To maximize gains. 이득을 얻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득이냐면 만들어진 이득인데 기술적인 테크니컬 그리고 신체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그 이득 얻을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신적 멘탈을 딱 잡아놓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게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래. 이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이제 땡겨낼 수 있는 그 추진력. 됐죠? 오케이, 조금 가보겠습니다. 자, 글쓴이가 6번 문장부터 추진력 이야기를 좀 할 건가 봐요. 자, 추진력이 있으면요. provide, 제공해요. 방향을 제공하고요. sustain, 유지시켜요. 노력을 유지시켜요. 그리고 만들어내요. 자, 병렬 이렇게 3개 보이죠? 트레이닝의 마인드세트. 마인드세트는 마음가짐이잖아, 그치? 뭐를 만들어내냐면요. go, 가는 건데 단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는 그런 트레이닝의 마음가짐을 딱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됐죠? 추진력이 있으면 뭔가 좀 다르다 이거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추진력은요. 적용합니다. 지원합니다. direct force, 직접적인 힘을 이제 적용을 하게 한대요. 어디에다가요? 너의 너의 신체적 그리고 기술적인 장치에다가 직접적인 힘을 가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apply는 가하다가 좋겠네요. 됐죠? 직접적인 힘을 가한대. 그러니까 약간 그냥 무턱대고 노력만 하면요. 직접적으로 어떤 그 성과에 가하는 건 잘 없잖아, 그치? 근데 추진력이 있고 자기의 어떤 마인드세트가 딱 잡혀 있고 땡겨주는 뭔가 장치가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확실히 직접적인 포스를 가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요? 신체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그 장치에다가요. 뭐 하면서요? 자, 콤마 ing에서 분사구문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시키고 strengthening, 강화시키고 polish가 원래 다듬다란 뜻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듬으면서 자, 쏘는 여기서 대시 생략됐고 위에서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쏘대시 원래 붙어있는 쏘대시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단어 좀 알려줄게요. vigor이란 단어는 활기, 활력, purpose는 알죠. 목적. 다시 할게요. 자, 추진력이라는 건 가한데요. 직접적 힘을 가한데요. 너의 신체적 그리고 그 기술적 장치에다가 직접적 힘을 가한대요. 뭐 하면서요? 강화시키면서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듬으면서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핀, 자, 돌릴 수 있는 거야. 까지 괜찮죠? 활력과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끔,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끔 다듬으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잼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physical and technical gears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추진력이 있어야 좀 달라져. 운동선수가 좀 뭔가 성과를 내고 하려 그러면 무작정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추진력도 있고 그 정신적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바로 들어갈게요. 벌써 끝나네요.
자, 이렇게 두 번 좀 끊어주시고요. while이 반면에라고 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desire이란 단어가 욕망이란 뜻이거든? 혹은 욕구. 반면에 욕구는 만들지도 몰라. 너가 스핀, 그러한 그 장치들을 더 빠르고 더 열심히 회전하게 만들지도 몰라. 이까지 괜찮죠? 뭐 할 때? As you work out. 네가 운동하거나 practice, 연습을 할 때. 이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욕망 얘기했네요. 욕구. 잘하고 싶은 그 욕구. 맞죠? 근데 drive가 것입니다. 애초에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그것들을 만들었던 것은 추진력입니다. 이 말이네요. 약간 이건 중요해서는 아니고 이렇게 여기 두 개가 반대말이네. 그치?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하고 실제로 그 더 빠르게 그 장치들 아까 말했던 신체적, 기술적 장치들을 돌렸거든. 네가 운동하거나 연습할 때. 근데 실제로 애초에 그것들이 있게끔, 그것들이 만들어지게끔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drive,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추진력이고 뭔가를 해나가려 하는 그 추진력이 있어야 결국엔 그 뒤에 욕구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는 거죠. 그래야 결국엔 성공을 이끌어낸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이네요. 거의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케이, 답을 한번 골라봐요. 요거네요, 그치?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정신적 추진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자, 6모 21번 들어갈게요. 가보자. 이번에는 함축적 의미 추론이네요. 가보자. 호. 자, 우리의 견해인데 세상에 대한 견해래요. 그럼 이건 결국 이제 세계관 아닙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거 이야기하려나 봅니다. 자, 우리의 세계관은요. is not given.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from the outside.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어떤 형태로 보시면 순수하고 pure, objective, 객관적인 형태로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럼 잠깐만.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치? 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세계관은, 자,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이 돼.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래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래. 그럼 무슨 얘기 하겠냐? 외부에서 안 오면 내부에서 오겠지 뭐. 가보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디서 왔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it is shaped. 그것은 형성돼요. 이건 여기서 그것은 세계관이겠다, 그치? 그것은 형성됩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적 능력. 그리고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 관점.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가치와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대요. 됐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객관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누가 나한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나의 멘탈적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 관점, 공유된 문화적 관점이겠죠? 뭐 집이나 뭐 나라에, 맞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독특한 가치나 신념 같은 거, 이걸 바탕으로 세계관이 형성이 될 거래요. 까지 괜찮죠? 그렇대. 그러니까 약간 세계관이 뭐로부터 형성되는지 잠깐 적고 시작할까요? 이 세계관은 능력, 어디서부터 나와? from 이렇게 하자. 정신적 능력, 공유된 문화적 관점, 신념이나 가치 같은 거. 여기서부터 세계관이 형성이 된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만들어진대요. 자, 가보자. 2번 문장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This is not to say that 데디아를 말하자는 게 아니래요. 자, 데디아가 아니래. There is no, 없다.
자, 보시면 우리의 마음 바깥에는 현실이 없다라는 걸 말하자는 게 아니래요. 혹은 데디아를 또 말하자는 게 아니래요. 세상이 the word 단지 illusion이다, 환상이다, 환영이다 라는 걸 말하자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방금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방금 전에 아까 그랬잖아. 외부에서부터 세계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했던 이 세 가지 것은 일종의 이제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 내부. 맞지? 내부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 여기서 말했던 거를 2번 문장에서 까는 겁니다. 뒤집는 겁니다. 까는 건 아니고 뒤집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뒤에 걸 말하자는 건 아니야. 우리의 마음 밖에는 현실이 없고 세상이라는 게 단지 그냥 환상에 불과해. 라고 말하자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It is to say. 데디아라고 말하자는 거래. 자, 데디아가 뭐냐면 우리의 그 현실에 대한 버전이 정확하게 그거래요. 다시.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버전을 진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이거 뒤에 거래요. 자, 그럼 보시면 뒤에 보자. 우리의 버전이지, not the version. 버전은 그 버전이잖아, 그치? 생각해보면 더라는 말을 언제 붙이냐면요. 약간 좀 3인칭 화할 때 붙이는 게 더입니다. 그잖아.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 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내 버전이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감각,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냐를 봤을 때 나의 어떤 시야로 바라보지. 우리의 그 시야, 그 버전. 여기서 버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잠깐만 한번 보자. 진짜 버전이라고 하고 있네요. 참. 버전은 보통 이제 그냥 버전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버전이 실제로 우리 거지 그 버전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말을 좀 어렵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4번 문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There is no, 없어. Single, 단일하고 universal, 보편적이고 authoritative, 권위적인 버전이라는 건 없대요. 괜찮아요? 자, 어떤 make sense,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말이 통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장이 사실 방금 이거 3번 문장의 연장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이고 권위적인 버전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하나의 그런 보편적인 객관적인 권위적인 그런 버전은 없고요.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개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우리의 버전이라는 것만 이제 존재한다 이겁니다. 객관적인 버전은 없대요. 이거 그냥 날려버려요. 자, 5번 문장 보세요. 우리는 볼 수 있대요. 세상을요. 오직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요렇게 볼 수 있대요. 뭐가 아니라 요게 아니라. 자, 보시면 봐봐. 자, 우리가 as가 뭐뭐대로잖아, 그치? 그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인데 truly, 진정으로. 그러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세상을 인식한대요. 봐봐. 이거는 뭔가 as it truly is는 뭔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지. 절대적, 보편적. 자, 우리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즉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방식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대로 본대요.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보이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왜냐면요. Because there is no, 없거든요. 그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없거든요. 없이는, 자, 이거 중요 문장 빈칸 후보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게 형태를 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관점이 없다면 관점 없이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관점이 있어야지만 그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거나 현실을 인지를 할 때 절대적이고 진리,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 방식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것을 인식할 때 나의 눈으로 내가 몸소 느끼면서 우리의 버전으로 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요. 됐죠? 그러니까 그것에게 형태를 주고 있는 그 관점이 있어야 그 관점대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한다 이 말이죠. 됐죠? 오케이. philosopher 이 사람이 argue 주장을 했나 봐요. 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there is no view 없대요. from nowhere 아무데도 아닌 거에서부터 온 관점이라는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데도 아닌 것에서부터 온 관점. 결국엔 그러니까 여기서 nowhere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니까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보는 관점 말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쵸? 잠깐만 여기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걸로 맥락상 지칭된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보자. 색깔을 연두색으로 해볼게. 봐봐. 일단 요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아무 데서 떠던 특정된 곳에서 오지 않은 그런 관점. 자, 요게 요거고 요건 거죠. 됐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 봐봐. 연두색 현관펜 친 게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글쓴이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겁니다. 맞죠? 우리의 세계관은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치?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야. 싱글 하나의 보편적인 권위적 버전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형태 그대로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부터 오는 관점도 아니야. 맞지?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답을 한번 골라볼래 얘들아? 자, 골라봐. 쌤이 몇 초 줄까? 골랐어요. 자, 보시면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보세요. unbiased니까 편향되지 않은이란 뜻이잖아. 그치? 편향이 안 됐다는 건 결국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치? 객관적인 견해, 세상에 대한. 그치? 문제가 뭐 좀 쉽다. 그치? 자, 그래서 글쓴이가 자, 계속 가보자. since 왜 이렇게 여기냐면요. 우리가 볼 수 없거든, 세상을. except from 제외하고는 특정한 perspective, 견해를 제외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관점이 influence, 영향을 미친대요. What we see,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We can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할 수 있대요, 세상을. 오직 뭐를 통해서?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야? 그것을 intelligible. 우리에게 intelligible이 무슨 뜻이야? intelligible. 여기서 intelligible은 약간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시 약간 이제 인식 가능한 intelligible이 원래 약간 인텔리가 붙으면 똑똑하게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intelligible이니까 똑똑하게 판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된 거예요. 단어 연관펜 하나 칠게.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세상, 뭘 통해서요? 오직 인간의 렌즈요.
우리에게 그것을 세상을 여기서 그것은 세상이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렌즈는 뭘 의미하죠? 자신의 자신만의 어떤 내부적 관점에서 비롯된 세계관이죠. 됐죠? 여기서 이 휴먼 렌지즈 요거를 이제 요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함축 의미 추론 요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됐지? 오케이. 고생하셨고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요약 내가 해놨냐? 오케이. 자, 결국엔 글쓴이 정리 한번 해보자. 세계관이라는 건 외부적인 어떤 관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내면의 특정한 그 정신적 능력, 공유된 문화 관점, 신념과 같이 내면의 특정한 관점에 의해서 세계관이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글입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2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고요. 사실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까다로워요. 첫 번째 문장만 조금 그렇고, 자, 왜 첫 번째 문장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봐봐. 자, 지금 문장에 봐봐. 문장에, 이거 주어입니까? 주어 못 되죠? 주어 안 되죠? but은 어차피 주어 아니고, just 당연히 주어 아니고, as 주어 아니죠? important 주어 절대 안 되죠? 이게 주어인가? 싶은데 사실 주어가 봐봐 문장 제일 앞에 요렇게 괄호를 쳐야 돼. 끊어야 돼. 주어가 뭐냐면요. The consumer이 주어고요. is가 동사고 여기 앞에 거는 사실 보어가 문장 제일 앞에 왔기 때문에 도치가 된 형태입니다. 부부보가 오면 도치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도치가 된 형태고요. 지금 뒤에 거 위에서 두 번째 줄은 이렇게 끊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좀 그냥 해석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어부터 딱 해석을 하자. 소비자는 입니다. 종종 overlooked니까 무시되는 간과되는 이란 뜻입니다. 소비자는요, 종종 무시되어진대. 근데, but. 자, just as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중요한 stakeholder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 즉, 당사자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consumer 수식하는 거 한번 보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념에서 privacy paradox, privacy 개인정보 역설?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정보의 역설이라는 관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 소비자 종종 무시되어진대. 근데 중요한 이해 당사자래. 여기까지 괜찮죠? 개인정보 관련해서 실제로 회사든 사회에서든 당사자인 소비자를 별로 이제 고려를 좀 안 하나 봐. 당사자를.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이해 관계자래요. 당연하지, 내 정보니까, 그치? 이해돼요?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소비자가 종종 무시되어지지만 소비자가 사실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가보자. 소비자들의 engagement level, 여기서 engagement는 참여라는 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은 자, all manner, 온갖 방식에 있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매너가 방식이란 뜻이 있잖아, 그치? 무슨 방식이냐면요. 디지털, 경험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온갖 방식에서 다 소비자들이 engagement level 참여를 하나 봐.
여기까지 괜찮죠? 그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이 폭발적이래요. 단지 폭발적이래요. 소비자들이 참여를 많이 한대, 실제로. 여기까지 괜찮죠? 소비자들이 디지털 경험이라든지 디지털 뭐 공동체에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겁니다. 뭐 댓글도 많이 달고, 뭐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스팅도 많이 하고, 그치? 그리고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보여줍니다. Little or no sign이니까 그것이 방금 그 앞에 보여줬던 그것이 slowing, 낮춰지고 느려질, 둔화될 사인도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이 이 디지털 경험이나 혹은 뭐 공동체에 있어서 참여 수준이 계속 늘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괜찮죠? 오케이. There is 있어요. 인식이 있대요. 무슨 인식이냐면 소비자들 사이에 인식이 있대요. 근데 보시면 not only 구문 아닙니까? 맞지? but also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대댓을 병렬을 좀 해볼까? 됐죠? 오케이, 요것도 그냥 형광펜을 좀 치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 생겨나고 있나 봐요. 어떤 인식이 생겨나고 있냐면, 자, 이 that은 동격의 접속사 that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인식을 설명해 주겠죠?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 증가되고 있냐면, 그들의 개인 데이터가 도와준다는 거. 뭐 하는 것을 도와줘요? To drive, 뭐 추진하다라고 할게요. 이끌다라고 해도 돼요. Rich experience, 그 풍부한 경험을 이끌어주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어떤 풍부한 경험이냐면 이렇게 괄호 쳐서 뒤에서 꾸며주세요.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이끌어주는 걸 도와준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 그치?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을 하나 샀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제 샀는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잖아. 상품평 같은 거에다가 사진을 첨부하거나 하죠. 그럼 사진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내 얼굴이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 집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실제로 그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풍부한 경험을 이끌어준다. 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평을 많이 남겨주겠죠. 혹은 블로그에 포스팅을 많이 해주겠죠. 그거 뭐 했었던 실제 후기 하면서.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올리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나에게도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풍부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또한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냐면, 자, 여기서도 역시 동격의 접속사 대십니다. 얘하고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또한 뭐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냐면, this data,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대가다. 자, 보시면, 어떤 대가냐면, 네가 지불하는 이러한 경험들, 자, 어떤 물건을 사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네가 지불하는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물건 나한테 제공했으니까 회사 측에서 그런 경험을 제공하게 해주는 회사 측에 대해서 네가 지불하는 대가다. 즉 좋은 물건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그 대가로 이제 이렇게 상품평 같은 거, 내 개인정보 혹은 나의 어떤 개인적 경험을 너희를 위해서 써줄게 하는 거죠. 요런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without 문장이 나왔네요. 그치? 근데 여기서 약간 맥락상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법상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봐봐. 1번 문장에서는 일단 잠깐 이건 제끼고 지금 2번, 3번, 4번 문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디지털
경험에서 소비자들이 참여 수준이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냐면 개인적 정보 데이터 공유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내가 썼던 경험 같은 거 공유한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4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더 나은 이해가 없이는 뭘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나 봐, 그치? what, 무엇을, 그리고 언제, 왜 그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자기가 그냥 무턱대고 제공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을, 그리고 언제, 왜 그 데이터 수집과 사용이 발생하냐에 대해서 그런 더 좋은 이해가 없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당하잖아? 뭐 어플을 사용한다거나 할 때 뭐 위치 서비스 동의하고 하잖아, 맞지?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거 읽어 드릴 수 있게끔 뭐 권한을 준다든지, 그치? 근데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을 할 때 무슨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 언제 주로 내 데이터를 가져갈 거고, 왜 가져가는지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비자들이 종종 남겨진대요. 내버려 두게 된대요. 뭐 하면서요? 느끼면서요. 소비자들이 뭐라고 느껴요? 그 vulnerable이란 단어는 가치 있는이란 뜻 아닙니다. 요 단어랑 헷갈리지 마세요. valuable 요거 아니죠? 자, vulnerable은 취약한입니다. 그리고 conflicted는 뭐 갈등 뭐라고 할까? 갈등 속에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걸 내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무슨 데이터가 수집되냐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게 되면 without 그런 거 안 하게 되면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야. 취약하고 갈등 속에 있다라고.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I love 큰 따옴표가 나오네요. 5번 문장 한번 읽어보자. 나 이 레스토랑을 찾아주는 어플 좋아. On my phone. 내 휴대폰에 있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할까? To my data. 내 데이터에 만약에 내가 OK를 누른다면 when asked. 요청받았을 때 if. 인지 아닌지. 그 앱이 그 어플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나의 현재 위치 즉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아닐지 어플이 물어봤다 쳐. 근데 내가 거기서 OK를 눌렀다 쳐. 그러면 내 데이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arm이란 단어가 무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구로 무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괄호 좀 쳐보자. 그리고 여기서 provide는요. 사형식 동사니까 them에다가 간접 목적어, 옵션에서 직접 목적어 적어봐. 다시. 6번 문장 다시 해석합시다. 무장하게 되면서 도구로 무장하게 된대. 그치? 제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선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뭐 그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무작정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무장하게 된 그런 소비자는 이까지 괜찮아요. 주어가 이겁니다. 옮겨간대요. 수동적인 bystander에서 액티브한 participant로. 자, 수동적인 여기서 bystand는 옆에 스탠드 서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방관자입니다. 옆에 by, 스탠드 서 있다. 지금 from A to B 형태 나오죠? 적극적인 참가자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자 봐봐. 요 말하고요. 지금 6번 문장의 요 말하고요. 4번 문장의 요 말은 똑같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방금 4번 문장에서 소비자들이 데이터 수집이나 이용에 있어서 무슨 데이터를 가져가고 언제 가져가고 왜 가져가는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엔 6번 문장에 보시면 그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도구들로 무장하게 된 거야. 즉 여기선 갑이 소비자다. 그치? 그렇게 무장하게 된 소비자는 결국 요 방관자였다가 이젠 적극적인 그 참가자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엔 요렇게 해야 된다 이거네. 그치? 그럼 요거 빈칸 후보로 좋을 것 같아. 자, 6번도 빈칸 후보로 좋을 것 같고 뭐 4번도 사실 빈칸 후보 좋을 것 같고 without 조심하세요. without 이거 with로 바꾸면 안 돼. 알았지? with x 적어줘.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요거네요. 개인정보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공을 할 때 자기가 약간 주체가 되어서 내 어떤 정보가 빠져나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주체적 소비자가 되자 이거지. 됐지?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쵸?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접근을 하자. 적극적 참가자가 좀 되자. 이거죠. 오케이. 자, 다음 거 가볼까요? 얘들아, 23번부터 쌤이 그냥 음성으로만 할게요. 쌤이 지금 눈이 안 떠져가지고 눈을 너무 피곤해서 그래.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23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상당한 연구가요. 자, 무슨 연구냐면요. cultural, 문화적 심리학, 문화심리학자들과 anthropologist가 인류학자죠. 그러니까 문화심리학자하고 그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한 연구가 has shown that 데디아를 보여줘 왔대요. 데디아가 뭐냐면 한번 가보자. 자, 얘네들이 또 뭘 연구했어, 그치? 실제로 큰 때때로 놀라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in the word and concept 뭐 단어나 말이나 개념에 있어서. 근데 어떤 말이나 개념이냐면요. 가보자.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가 have 가지는. 근데 뭐를 위해서요? for describing emotion 감정을 묘사하는 것에 관해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나 개념 같은 것이 참 많이 다른가 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상황이냐면요. that draw out 뭐 도출해내는 끌어내는 뭐를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끌어내는 사회적 상황도 좀 다를 수 있나 봐. 이까지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요 문화 심리학자와 인류학자가 또 뭘 또 연구했다, 그치? 뭐가 좀 다르다라는 걸 연구한 거야. 그쵸? 자, 뭐가 달라요? 감정을 묘사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문화가 사용하는 단어나 개념 같은 게 진짜 완전 다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 기니까. 감정을 묘사할 때요. 감정 묘사할 때 다양한 문화들이 뭐 말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음. 여기까지 괜찮죠? 즉 감정 묘사함에 있어서 문화마다 달라 이거죠. 문화마다 달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문화마다 감정을 묘사하는 방식이 좀 다르대요. 그런데 however 네모치고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건 아니래요. 자, 뭐를요? different culture 다양한 문화가 실제로 다른 그러니까 다른 문화가 실제로 감정 자체가 다른 감정을 가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문화나 한국 문화가 실제로 얼마나 다르겠어, 그치? 다르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 그 자체가 다른 걸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이 슬픈 건 슬프고 뭐 행복한 건 행복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if we think of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정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중추의 중심적인 신경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 있잖아. 실제로 이제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시행되어지는 그 상태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감정을 그 생각한다면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님.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요거 삽입 표시 좀 해주시고요. As for as for이 뭐뭐에 관하여잖아요, 그죠? 색깔을 vision 여기서 색깔 식별이라고 하고 있더라. 비전이 아무튼 그렇네. 말해보자. 색깔 식별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러니까 색깔 식별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이겁니다. 뭐 여기서 쓰이는 약간 가령 이런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색깔 식별에 관해서 가령 이제 말해보자면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단지 말을 한대요. Despite 자 괄호 좀 쳐보세요. 비록 똑같은 내면의 철이 그 아키텍처를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 구조? 원래는 건축이죠. 다시 할게요. 색 식별에 대해서 가령 말해보자면 그들은 단지 말할 겁니다. 똑같은 내면의 처리 구조, 처리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how we interpret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categorize 그 범주화하고 이름 붙이냐 감정에 그것은 다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또 데디아라고 말을 한대요. 자 이렇게 명렬이네요. 쌤 이거 왜 핑크색 쳤냐?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다시. 자,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요. 자, 실제로 실제로 우리 몸 안에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내적인 처리 과정은 비슷해요. 감정을 인식하고 뭐 슬픈 감정인지 행복한 감정인지 그런 거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감정에 이름 붙이느냐. 이것은 다르다 이거야. 그치? 감정은 똑같은데 다르대. 어떻게 이름 붙이냐는 다르대. 문화에 따라서. 그치?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배운데 in a particular culture 특정한 문화 안에서 social context 사회적 맥락이라는 걸 또 배운대요. 어떤 사회적 맥락이냐면 그것 안에서 it is appropriate. 그 appropriate는 적합한이잖아. 그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적합한 그 사회적 맥락 같은 것도 배운다는 겁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까지 내용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적어보자. 이번 문장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감정 그 자체는 문화가 달라도 동일하다 얘기를 했죠. 2번 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번 문장에서 좀 되게 길게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정은 동일해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정을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이름 붙이는 건 문화에 따라 달라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그 감정, 사회적 맥락도 달라지지. 여기다 플러스 사회적 맥락. 됐죠? 감정 그 자체는 똑같을지라도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범주화하고 어떻게 이름 붙이고 그것이 허용되는 사회적 맥락이 어떠한지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오케이. 자, 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정적 상태 그 자체는 자, 또 왜 자꾸 말 바꾸기를 하지? 자, 이거는 다르지 않은 입니다. 자, 요거 단어 영합에 좀 칩시다. 그리고 별표를 한 개 달아주세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니까 결국 same이란 얘기죠. 됐죠? 자, 지금 이 글이 봐봐. 이거 또 삽입내겠네. 왜 삽입내겠네라고 내가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또 꽤 똑같대. 문화를 가로질러서 감정적 그 상태 그 자체는 똑같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하지 않냐 지금? 감정이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문화권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 근데 사실은 그 우리 몸 안의 신체적 과정은 똑같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 구조가요, 그쵸? In a sense,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그 세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형성되어지는, 그치? 진화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되어지는 뇌 속에서.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속 했단 말 아니야? 그래, 문화가 달라도 감정 그 자체는 뭐 진화에 의해서 발생했다든지 뇌 속에서 시행됐다든지 다 똑같아 이 말입니다. 감정 그 자체는 똑같아. 근데 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하고 싶은 말. 연관성은요. Between such emotional 자, 보시면 그러한 감정적 상태와 자극, 행동, 다른 어떤 인지적 상태 사이에의 연결은 플라스틱해. 플라스틱이 약간 변형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잠깐만, 해석에 뭐라고 적혀있노? 바뀌기 쉬운. 그래서 우리 성형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업용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그 우리 재료가 자주 쓰이는 이유도 형태를 바꾸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잘 쓰여요. 다시. 그런데 그 연결은요, 그러한 감정, 그런 자극, 행동, 다른 인지적 상태, 그들 사이의 연관성은 바뀌기 쉽고요. 그리고 그래서 수정되어질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학습함으로써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딱히 변동이 없네요. 이거네. 자, 내가 요 적은 걸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감정을 묘사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나 개념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문화마다 좀 다르대. 근데 감정 그 자체는 똑같아. 근데 또 바꾸죠. 감정을 해석하거나 이름 붙이거나 범주화하거나 그게 허용되는 맥락을 정하는 건 문화마다 달라져. 됐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쓰여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디 중요 문장을 치면 좋을까? 이게 좀 헷갈리네. 중요 문장을 어떻게 칠까? 이 부분을 빈칸으로 뚫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첫 문장을 한번 볼까? 마지막 문장은 빈칸은 제일 좋고요. 근데 얘들아, 이 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내기 좋은 문제가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특히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맥락상 굉장히 봐봐. 똑같고 다르고, 똑같고 달라지고, 수정되고, 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글은 내기가 제일 좋은 게 어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삽입이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글의 맥락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도 좀 조심해 주세요. 순서. 그리고 순서 나오면 자동적으로 삽입. 그리고 연결사도 2개. 연결사가 둘 다 however이다, 그치? 오케이. 요 점 조금 조심해 주시고, ABC를 굳이 낸다면 ABC 안 되겠다. A 정도? B, C 정도로 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 목표상 마지막 지문입니다. 일단 가보자. 자, the approach. 접근은요. 자, 무슨 접근이냐면, 지금 여기서 좀 특이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조인트가 이제 함께하는 거고요. 결합이라고 좀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cognitive는 인지적인이란 뜻이죠. 시스템, 뭐 체계. 접근법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결합해서 인지를 약간 결합해서 하는 체제인가 봐요. 이런 접근법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콤마가 동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인지 시스템에 이라는 접근은 다룹니다. treat. 자, 뭐를 다루냐면요. 로보트를 다루는데요. as part of a human machine team. 그러니까 인간하고 기계하고 팀의 부분으로서 로봇을 다룬대요. 뭔 말인지 알겠냐? 약간 인간과 기계가 한 팀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로봇을 다루는 게 이 조인트 커그니티브 시스템이라는 접근법인가 봐요. 됐죠? 인간이랑 기계랑 그러니까 로봇이랑 뭘 같이 하나 본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계속 가보자. where이 뒤에서 이렇게 꼭 꾸며주세요. intelligence가 무슨 뜻이야? 지능이죠. 뭐 지적 능력이라고 가도 되고요. synergistic 밑에 적혀 있냐? 안 적혀 있어? 미쳤다. 시너지틱이네. 시너지틱. 시너지가 무슨 말이냐면 야 너랑 나랑 같이 일을 하니까 시너지가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시너지틱은 서로 도움이 되는. 자, 뒤에 콤마 분사구문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현관펜 좀 쳐주시고요. From the contribution, 기여자로서, 기여라고 할게요. 각 agent. agent는 뭐 행위자, 중개인이란 뜻입니다. arise란 단어는 알죠? 발생하다란 뜻이죠?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조인트 커그니티브 시스템이라는 게 있나 봐요. 됐죠? 이건 고유 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접근법은요, 로봇을 다루는데요. 로봇을 부분으로서 다루는 거야.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over human machine team. 인간하고 기계가 같이 팀을 이루는 그것의 부분으로서 로봇을 다룬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팀에서는요, 지능이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시너지틱해요. 발생하면서. 뭐로부터 발생해요? 각 행위자들의 기여들로부터 발생하면서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각 행위자는 누굴 말하겠어? 인간이나 기계나 이렇겠죠. 그래서 각각의 행위자가 어느 정도 자기만의 기여를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체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팀은요.
자, 인간하고 로봇가, 그러니까 인간하고 기계가 함께 팀을 이루는 그거겠다, 그치? 그 팀은요, consist of, 구성되어져 있어요. at least, 적어도 한 명의 로봇과 한 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종종 불려져요. 믹스드 팀이라고 불려져요. 뭐 혼합팀이라고 불려져요. 왜 그러냐면요. Because it is a mixture. 실제로 혼합이잖아요. 맞지? 인간과 로봇의 에이전트의 혼합이니까 혼합팀이라고도 불려진대요. 뭐야 이 시덥지 않은 이야기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Self-driving car. 그러니까 그 스스로 운전하는 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고 표현하죠. 우리 작년에 교과서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자율주행차는요. 자, 어떤 자율주행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turn on, 켜고 끄는 운전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작동을 켜고 끄는 거는 사람이 하나 봐. 맞죠? 그런 그 자율주행차가 is an example, 예시입니다. 무슨 예시냐면 joint cognitive system의 예시입니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로봇가 한 팀을 이루면서 같이 어떤 체제를 구축하는 거 맞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또 한번 또 보자. 엔터테인먼트 로봇은요, 예시입니다. 혼합팀의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기.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처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석상.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텔레커뮤팅입니다. 커뮤팅. 커뮤트가 원래 이제 통근하다, 회사 다닐 때 통근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재택근무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텔레가 붙으면 멀리서 하는 느낌이잖아, 그치? 다시 4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또 다른 예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3번에서도 예시였죠. 4번도 예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오락용 로봇은 예시입니다. 혼합된 팀의 예시입니다. 뭐처럼요? 재택근무를 위한 로봇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혼합된 팀의 예시래요. 뭔 소리야? 아무튼 오락용 로봇도 이렇게 사람하고 그 기계하고 팀을 이루면서 인지적인 걸 조인트를 이루면서 하는 그 예시가 되고 있나 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 3종류 나왔네. 잠깐만. 자, 핵심 소재 밑에다가 좀 적어가자. 지금 일단 인간과 로봇의 공동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예시로 나온 게 아까 뭐 나왔노? 자율주행차. 그리고 오락용 로봇. 그리고 아까 뭐 재택근무를 위한 로봇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됐죠? 그리고 이 인간과 로봇의 공동 작업은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시너지틱한 어떤 작업입니다. 됐죠? 계속 가보자 얘들아. 밑으로 내려와줘. 또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인간과 로봇이 함께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 설계 과정은 그 concentrate, 집중합니다. 어떻게 그 각각의 여기 지금 에이전트 뭐라고 해석했죠? 행위자들이 협력할지에 집중을 한대요. 그리고 coordinate라는 단어도 이제 조정하다. with each other, 서로. to accomplish, 성취하기 위해서. 팀의 목표를.
다시.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목을 하겠죠. 각각의 그 행위자들이 어떻게 협력을 할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초점을 맞추겠죠. 당연히. 그거에 집중을 하겠죠. 뭐 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까지 괜찮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지. 그치? 계속 가보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자, 잠깐만. rather than, 여기. 묶어줄게요.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 그치? rather than은 사실 찌끄레기니까. 됐죠? 한번 읽어나 보자. 뭐뭐라기보다. treating, 다룬다기보다 로봇을 peer agent. peer이란 단어는 완전한. 약간 잠깐만, 여기서 sheer이 아니네. 미안. 쌤, 약간 she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동료잖아. 미치겠다. 잠이 온다, 지금 내가. 다시 할게요. 그 로봇을요, 동료 행위자로 다룬다기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완전히 독립된 아젠다는 과제라고 해석하면 돼요. 완전히 독립된 과제, 그들 자신만의 완전히 독립된 과제를 가진 동료 행위자로서 로봇을 다룬다기보다 이 조인트 커그니티브 시스템 접근법은요, treat, 다뤄요. 로봇을 헬퍼로 다룬대요. 헬퍼. 약간 도와주는 사람. 맞죠? 근데 such as 뭐와 같이요. 서비스 동물이라는 게 이제 도와주는 동물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 마약 탐지할 때 마약 탐지견 사용하는 거, 그런 것처럼. 아니면 저거는 그 양모리 개라는 게 있대요. 양을 모는 개. 어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동물들. 그 정도의 느낌으로 헬퍼로 다룬대요. 약간 이건 빈칸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마지막 문장이죠. In Joint Cognitive System Design에서, 설계에서는 까지 괜찮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AI죠. is used, 사용되어진대요. 뭐와 함께? Along with Human Robot Interaction Principle, 뭐라고 할까? 인간 로봇 상호작용 원리와 함께 사용된대요.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떤 로봇이냐면 that can be intelligent, 똑똑한 로봇이죠. 뭐 할 만큼 충분히. 자, 뒤에서 후치수식 해주세요. 좋은 팀 멤버, 좋은 팀 구성원이 될 만큼 충분히 똑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휴먼 로봇 인터랙션 원칙을 따라서 AI가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대요. 별 내용 없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문제가 뭐였어? 제목 문제네요. 그치?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고, 서로 약간 로봇을 일종의 헬퍼 같은 존재로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치? 그리고 AI를 쓰기도 합니다. 됐죠? 오케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답은 1번입니다. 더 좋은, 함께라서 더 좋대. 인간과 기계의 콜라보레이션.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쌤은 좀 자고 내일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